반갑습니다. 저는 트래블제이라고 하고요. 5년째 여행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한 23년 동안 찍었고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라든가 여러 이제 언론 매체에 이렇게 기고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장비는 요즘 이렇게 3죠. 이번에 작년에 이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데,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요 오조 그 액션 5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을 제가 10월 달에 2024년 10월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일 들고 다니면서 여행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1일 1 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여행 유튜버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00편이 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DJI 액션 5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 영상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 액션 5로 이제 촬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찍고 프리미엄 프로로 이제 편집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고프로 5를 처음에 이제 구입을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DSLR을 풀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게 더 우선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프로의 화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너무 그때 노이즈도 자글자글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의 폰 카메라보다 더 그 화질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갖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여행 유튜버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비디오를 찍어도 이 용량이 엄청난데, 사진에 비해서 용량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거 어제 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그냥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액션캠이라는 게 한 번 사면은 사자마자 감가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로 팔면은 한 20-30%확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크게 봤는데, 그 뒤로도 한번 고프로로 뭔가를 찍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고프로 7, 8 이런 거 계속 샀다 팔았다 했는데 결국에는 돈만 날리고 몇 달 뒤에 팔고. 일단 제가 뭐 직장이었기 때문에 고프로 들고 뭘 촬영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행은 1년에 한 4-5번 가긴 하지만 해외로. 그래서 그렇게 그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가 제가 퇴사를 2020년도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한국은 딱 한 번 갔다 올 정도로 계속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업이 됐고, 어떻게 보면 뭐 밥줄이 된 거죠. 그래서 고프로를 계속해서 잘 썼고, 특히 이제 고프로 10하고 고프로 12를 쓰다가 요 액션 5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 전에도 액션 시리즈 액션 2도 지금 갖고 있고, 뭐 오즈원 포켓 2도 썼었고, 인스타 360이라든가 뭐 X2 이런 거 다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인스타 시리즈들의 그 뭐랄까 화질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또 폰으로 옮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프로를 계속 썼었어요. 쓰면서 대부분의 여행 유튜버들은 고프로를 쓰면서 만족하게 잘 쓰고 있고, 거기서 뭐 100만, 200만 유튜버들 나온 걸 보면은 뭐 거의 검증이 된 기기긴 하죠. 사실은 여행 유튜브 하는데 고프로 정도면 사실 충분해요. 뭐 밤에 저조도 화질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리뷰 협찬 받는 그런 유튜버들이 뭐 고프로를 아주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냥 갖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이런 주광하에서의 그런 화질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여전히 화질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 액션 4가 나오면서부터 뭔가 역전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액션 5가 나오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격차가 이제 생겨버려서, 지금 고프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드론을, 까르마라는 드론을 처음 그때 만들었다가 망한 이후부터 엄청난 돈을 이렇게 날렸죠. 그 뒤부터 이제 고프로는 이제 서서히 뒤안길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하나는 레거시만 남겨놓고 머물다가 지금은 이제 그 레거시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전설이 되어버린 그런 액션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애착이 있던 그런 액션캠이었는데, 이렇게 10월 달에 고프로 12를 중고로 팔고 당근으로 팔고 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10월부터 한 3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쓰면서 느꼈던 점들을, 그리고 매일매일 쓰면서 영상도 만들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 유튜버로서 저는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 여행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패킹을 하는 그런 여행 유튜버들하고 달라요. 왜냐면 액션캠만 하더라도 지금 4개나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이게 뭐야, 그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도 갖고 있고, 드론도 매빅 3랑 그 DJI 4 미니 풀옵션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장비들을 다 갖고 다닐 수 있거든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니니까.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A7S3라고 영상에 굉장히 최적화된 상당히 좋은 소니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카메라에다가 ECM B1M이라고 하는 그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까지 장착하고 2470에다가 단렌즈에다가 이런 걸 다 장착하고 다녔는데, 이걸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요즘엔 칠축 짐벌이니 뭐 엄청나게 흔들림 보정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즈도 뭐 지금 소니 카메라들 엄청 작아졌잖아요. A7C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거의 초박형 수준의 카메라긴 하지만 어쨌든 얘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랑 이렇게 장착을 해서 들고 다니는 거랑 상당히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도시에서 하는 그런 뭐랄까 브이로그라면 괜찮은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 영상을 찍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들다. 그리고 짐벌을 장착을 하지 않으면은 흔들리면서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DJI 오즈모 포켓 3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제품이긴 하죠. 화질도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느끼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짐벌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짐벌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켜고 끌 때의 그런 시간들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뭐 물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쓰고 나면은 늘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이게 해놓고 다녀야 되고 케이스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촬영할 때는 케이스를 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찍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운전하면서도 얘는 그냥 딱 켜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면 되는데 짐벌이 있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려면 이걸 떼가지고 케이스를 떼가지고 또 촬영을 하고 또 끄면은 또 하면서 이제 제자리를 다 잡잖아요. 그 짐벌이 카메라가 그러면 또 닫아가지고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행 유튜브로 볼 때는 이런 액션캠 형태, 고프로 형태의 이런 액션캠이 제일 좋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약이 많다. 물론 화질이 엄청나죠. 극강의 화질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캐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가 지금 칠레,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파타고니아거든요. 파타고니아가 바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좀 뒤로 밀어야겠는데? 다 말랐는데? 근데 이게 은근 이쁘네요. 색깔이 패턴이 상당히 이쁘네요. 침대보 같은데. 그리고 짐벌 같은 경우에는 저도 A7 S3에다가 그 짐벌 그 DJI RSC2 그리고 2470 렌즈를 이제 껴봤는데 일단 짐벌이 그 2470 렌즈를 감당을 못해요. 70200은 말할 것도 없었고 아예 끼지도 않았어요. 그건 정말 무게가 상당하니까. 그래서 짐벌 하나만 들고 다녀도 3kg가 넘는 그런 무게다 보니까 그거 들고 셋다운을 들고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그건 그냥 촬영을 하러 다닌 거고 노가다를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아무도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행 유튜버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액션이 최고입니다. 액션 스타일, 고프로 스타일의 액션캠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액션 5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은 고프로 시리즈랑 비교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은 퀵 스타트예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키면은 2초, 3초 정도 딜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키면은 거의 바로 켜집니다. 바로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액션캠이라는 게 클립 형태로 계속 짧은 그 러닝 타임 시간의 영상들을 계속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엮어 가지고 만드는 게 여행 영상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켜지니까 바로바로 촬영하고 바로바로 끄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딜레이가 생기면은 되게 뭐랄까 짜증이 나요. 그리고 빨리 찍어야 될 때 있단 말이야. 어떤 되게 멋있는 장면들을 내가 여행하다가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빨리 켜져야 된단 말이야. 니콘 카메라가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데 근데 얘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저조도. 사실 제가 액션5 전에 고프로를 사용할 때 포켓3를 파나마에서 구입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해외에서는 관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얘를 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멕시코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는 거의 이제 고프로가 잘 아시다시피 저조도에서 그 자글자글한 그 노이즈, 사람과 물건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이러다가 내 남미 여행 계속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즈모 포켓 3를 산 거예요. 근데 얘를 사가지고 써보니까 그냥 그런대로 괜찮아요. 물론 이제 오즈모 포켓 3에 비해서는 그 야간 화질이 좋다고 말은 당연히 못하죠. 센서 크기도 있고 짐벌도 있고 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야간 화질을 개선시킨 거니까 뭐 버닝 현상도 있고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사람과 사물을 구별할 수가 있고 또뭐 가로등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얘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조도 상황에서 얘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 사실 이거는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 왜냐면 센서 차이가 고프로랑 얼마나 차이가 막 나는 것도 아니고 렌즈가 엄청나게 밝은 애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닝 타임이에요. 정말 제가 놀랐던 게 러닝 타임인 게
얘가 2시간 20분을 가더라고요. 제가 그 세미나를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이제 개최했었거든요. 한 6번 정도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얘를 틀어놨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실 같은 거 대여를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이렇게 대여를 하는데 얘가 계속해서 돌아가더라고. 배터리 지속 능력? 이게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때 이후로 정말 매일매일 쓰고 그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열화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큼 배터리 그 성능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비트레이트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가만히 이게 오랫동안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비트레이트가 떨어지면서 발열도 잡고 그리고 화질도 잡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움직이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확실히 배터리 성능은 진짜 2시간 20분 30분 가던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비트레이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루 종일 얘를 찍으면 한 50기가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 찍으면은. 근데 비트레이가 좀 조정이 되게 되면요 그거보다 훨씬 적게 용량을 잡아먹어요. 근데 여행 영상이라는 게 용량과의 싸움이고 노트북으로 옮기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또 그 편집하려면 프리미어 프로를 열면은 이게 엄청난 용량이 딱 그 떠지면은 프리미어 프로에 얘가 버벅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차라리 좀 이렇게 뭐랄까 화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비트레이트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화질이 엄청나게 막 차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액션킹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보다 그러니까 화질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터리 지속 시간. 왜냐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30분도 안 가고 발열 엄청 심하거든요. 이거를 비트레이트를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예요. 마이크 제가 지금 마이크 2 DJI 마이크 2를 쓰고 있는데 요거랑 RX1이랑 요 두 개 그 콤보를 샀거든요. 콤보를 사서 지금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 마이크 성능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얘를 쓰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래서 운전할 때 소음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 근데 노이즈 캔슬링을 키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도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악 소리가 딱 사라져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제 목소리만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행 유튜버로서 볼 때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제 목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그런 사운드 이런 것들 생생한 현장에서의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꺼야 돼요. 그리고 예상 못하게 누군가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엄청나게 크게 들려가지고 보정할 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이 마이크를 쓴 이유는 지금 여기 바람이 엄청나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핸드폰 같은 거 다 떨어지고 막 이래요. 이게 날려다니고. 근데 그 데드캣까지 쓰게 되면 바람 소리를 상당히 많이 격감시켜준다. 거의 80% 이상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물론 바람이 엄청 세면 뭐 답은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수음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장점이고 또 아시겠지만 뭐 스탑 레코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셧다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운드 제 말을 얘가 알아듣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이크를 통해서도 얘가 수음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돼요. 특히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스탑 레코딩이에요. 영상을 이제 끌 때 이게 끄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점이냐면은 이 클립 부분은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탑 레코딩 하게 되면은 제가 스탑 레코딩 하기 바로 전부터 자동으로 잘라줘요. 그래서 그 컷 편집할 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이 마이크랑 액션 5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즈본 포켓 3하고는 진짜 구원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마이크 두 개에다가 그 RX 송신기 그거 이제 50만 원짜리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인식률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그리고 껐다 켰다 할 때도 바로바로 이제 그 녹화가 거의 약간 1초 정도의 딜레이는 있는데 상당히 이제 반응 속도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RX를 사용할 필요 있는가? RX까지 송신기까지 쓰실 분들은 카메라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쓰시면 좋은데 저는 사실 카메라는 사진 찍는 용도로만 지금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굳이 RX가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촬영이 90% 이상이 이렇게 액션캠으로 되신 분들은 RX는 사용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안에 50기가 정도의 그 저장 용량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뭘 쓰냐면은 벗겨내면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쓴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50기가 없어도 충분히 사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신 얘도 지금 256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256도 한 100기가 정도 쌓이게 되면은 얘 자체가 좀 느려져요. 놀랍게도 얘가 느려집니다. 당연한 건가? 그럴 때는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내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은 속도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50기가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들 와,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50기가, 100기가 용량 올리는데 돈이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근데 무료로 들어있고 고프로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진짜 저는 만족스럽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좋은 점만 얘기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실사용자. 사실은 저는 리뷰어들의 그 리뷰 같은 거 잘 안 믿는 게 한 일주일 써보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다는 게 뭐랄까 좀 약간 틀에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어떤 유튜버들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액션킹 같은 거 가지고 화질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화질을 정말 원한다면, 좋은 화질을 원한다면 저는 카메라로 가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얘의 단점은 첫 번째로는 내구성이에요. 뭐냐면 저 여기 떨어져 나간 거 보시죠. 여기.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뭐랄까 이거를 껴야 되는데 낄 수가 없어요. 이 파타고니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은 이제 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이거 되는 순간 이제 그 수중 촬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대신 장점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 수시로 C타입 단자를 껐다 껐다 하거든요. 충전할 때. 아예 이렇게 된 상태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장점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좀 튼튼하게 만들면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차로 운전하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차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촬영 끝나면 옆자리에 그냥 놓거든요. 그 조수석 시트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깨져요. 금이 가고. 처음 샀을 때 여기에 고무가 있더라고요. 고무 있어가지고 이게 왜 있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일주일 만에 이게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뭐 없어진 상태로 지금 해외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디자회사에서 여기다가 고무 링을 달아놨던 건데, 그게 살짝만 탁 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부분들이 지금 깨지고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알리를 통해서 이 후면 필름을 구입을 했고 앞에도 필름을 구입했거든요.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뒤도 이렇게 긁혀 있어. 긁힌 경험이 없는데, 사실 제가 참고로 3년 동안 고프로 10을 너무 잘 썼거든요. 한 3번 정도 떨어뜨렸는데, 정말 제가 수십 개 나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산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옆에 이렇게 됐지, 앞에 이렇게 됐지, 뒤에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내구성은 사실은 확실히 고프로가 오랫동안 만든 그 가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10년 넘게 만들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차이점이 얘랑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 화각이 17mm라고 하는데 고프로보다 넓은 느낌이에요. 근데 넓은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넓다 보니까 왜곡이 옆에 많이 생겨요. 좌우로 왜곡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딱 놓고 양옆에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 그런 게 단점이고, 또 화각이 너무 넓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돌릴 때 있잖아요. 돌릴 때 고프로로 돌릴 때는 어지럽지 않은데 이거로 돌리게 되면은 왜곡도 왜곡이고 어지러움이 좀 있어요. 모니터로 큰 화면을 볼 때. 그래서 TV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고프로 때보다는 좀 더 어지러움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TV로 보니까 야, 이게 되게 많이 어지럽구나,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좌우로 빨리는 안 돌리려 하고 있고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촬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 그 점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폼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17mm까지 돼 있는데 20mm 이 정도까지도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프로보다 센서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제가 4K, 30K로 늘 이제 액션캠들을 다 그렇게 썼는데 얘가 용량이 고프로보다 더 많이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일이 차곡차곡 늘 쌓여요. 그래서 외장 하드를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데 4테라랑 2테라 들고 다니는데 금방금방 쌓여요. 뭐 드론이랑 같이 날리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하루에 7, 80기가씩도 쌓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 노트북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 화이트 밸런스 문제. 이상하게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데다가 밝은 데 가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 잡아주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얘는 뭔가 이 앞에 화이트 밸런스 센서가 있긴 하지만 좀 느려요.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촬영을 편집할 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앞에를 잘라놔야 되는데 그때 또 음성이 들어가게 되면 잘라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또 밀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노이즈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DJI 제품을 오랫동안 쓰고 드론을 에어 1부터 썼거든요. 그런 영상에서 볼 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실사용자 입장으로서 볼 때 그 풀타임으로 이 고프로를 사용한 그 액션캠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액션5가 이런저런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저는 이 친구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마이크를 늘 갖고 다니고 있고, 사용 빈도는 한 20% 정도, 전체 촬영을 하게 되면 20%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고, 차에서는 무조건 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와의 깔맞춤, 그리고 어떻게 보면 DJI가 모든 걸 다 저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에 드론 살 때도 그렇고 처음 산 DJI 제품이 그거였는데, 모든 영상 기기들을 DJI가 다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올해 2025년도에 DJI에서 DSLR 카메라 나왔는데 풀프레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다른 소니라든가 지금 미러리스의 최강자는 소니인데, 다른 업체들이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샤오미는 약간 혁신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뭔가 또 해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카메라가 흔들림 보정이 상당히 안 되는데,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AI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것들,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액션캠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카메라가 그 흔들림 보정이 된다면 진짜 저도 카메라를 웬만해서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화질에 대한 그런 뭐 욕구를 얘가 충족시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오즈모 포켓 3는 상당히 많이 저걸 커버를 해주긴 하지만, 카메라가 짐벌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진짜 저는 카메라를 주로 들고 다니면서 생각대 장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액션5는 진짜 너무 좋은 액션캠인 건 맞고, 현존하는 액션캠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 뭐 8K 촬영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먼 것 같기도 하고, 또 X4 같은 경우에는 360 카메라에서의 단점이 또 있죠. 엄청난 용량이라든가 화질 부분도 그렇고, 화질을 이런 애들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촬영은 액션5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